자, 여러분 교재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이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우리가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요와 가격 탄력성처럼 또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위 탄력적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하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여러분 교재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밑에 표에 그 중간 형태, 그 단위 탄력적 중간 형태가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고칩니다. 그 중간 형태가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걸로 고칩니다. 단위 탄력적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 중간 형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죠. 자, 32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32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또 28회 시험에도 나왔죠. 탄력적은 공급량의 변화율, 자,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10% 변했죠.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것을 탄력적이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될 때 탄력적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비탄력적이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 가격이 1% 변하면은 공급량이 뭐 0.5% 변한다, 이런 의미겠죠. 공급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때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기울기가 급하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는 비탄력적을 말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자를 붙이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우리가 또 기울기가 급해서 수직선이 되죠. 자,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됐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되면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다.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 무한대일 때를 또 완전, 또 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수평선이 되죠. 공급 곡선이 수평선. 이 수평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을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를 하죠. 이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3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죠. 특히 1번과 2번 지문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되고, 또 생산에 소요되는 이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빨라지니까 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를수록 공급이 빨라지니까 탄력적이 되게 됩니다. 탄력적. 자, 그리고 이 저장 보관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저장이 어려울수록, 또 신선도가 우리가 중시되는 상품, 생산물일수록 비탄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 6번에 보시면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품은 이윤이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그 98페이지, 자, 탄력성을 배웠으니까 우리 예외적인 경우, 여러분 교재 다시 9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수직선, 수평선인 경우에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또는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이때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는데, 자, 우선은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되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균형 가격은 불변이에요. 균형 가격은 불변.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이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또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최초와 또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또 균형 가격은 또 불변이다. 균형 가격은 불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2번은 우리가 공수요 이렇게 주어졌죠. 수직선 이 형태가 이제 주어진 경우를 우리가 묻습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일 때 우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이때 또 우리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고, 이건 또 공급량이 고정돼서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또 거래량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는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 우리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출제돼요.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는요,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이런 경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최초의 우리가 균형이 되겠죠. 최초의 균형.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상승폭이 크고 또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대폭 증가를 하면서 가격은 약간 상승한다. 그래서 항상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급한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폭은 크다. 가격의 변화폭은 어떻게 돼요? 더 크다. 자, 거래량 변화폭은 더 작다. 거래량 변화폭은 더 작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고 우리가 거래량 변화폭은 더 작다는 거, 요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것만 하나 기억해 두면요, 어떤 그 그림 4가지 경우 다 고려해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4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보면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이번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수요가 이번은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땐 또 가격 하락폭이 크고 거래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자니까 감소폭은 작죠.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더 크게 감소하고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선 보는 경우죠. 2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 되겠죠. 자, 이때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최초의 균형이죠. 자,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탄력적은 가격 하락폭이 커요. 가격 하락폭이 크고 거래량 증가폭은 이렇게 작아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고 가격 하락은 약간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고, 자, 중요한 것은 또 이번은 최초의 균형에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비탄력적은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 거래량 감소폭은 작아요. 근데 탄력적은 거래량 감소폭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줄고 가격 상승폭은 약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는 특히 요걸 많이 출제하죠. 시험 문제는 특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요 두 개를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를 해요. 또 가끔 우리가 정책에서는 또 요것도 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요 첫 번째, 요것은 또 자주 시험 지문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와 이 경우 탄력성과 연관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경기 변동이죠. 자, 경기는 경제 활동 상태인데,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형상을 우리는 경기 변동이고, 이 경기 변동이 되풀이돼서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되는데 이 점은 경기가 가장 좋은 점, 이 점을 정점이라고 하고, 여기는 경기의 바닥,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점과 바닥,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하고,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경기의 호황 국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기의 후퇴 국면, 이 경기 저점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기의 불황 국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기 회복 국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변동이죠. 자, 그림은 116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관련해서 118페이지에 한번 봅니다. 자,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면은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으로서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 변동이 또 시험 지문에 6번 출제를 또 했었죠.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을 우리는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죠. 자,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불규칙 변동인데,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대학가의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 인근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매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봄, 가을철에 봄, 가을에 이사철이죠. 이사가 많아지는 현상도 매해 발생합니다. 자, 무자기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죠. 자, 지진이나 혁명, 폭동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또 자연재해라든지 정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무자기적 변동,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고, 또 장기적 추세적 변동은 50년 이상의 우리가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러한 변동을 의미합니다. 자, 119페이지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우선은 우리가 건축량은 공급 지표로서, 거래량은 수요 지표로서,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보조 지표죠. 이 보조 지표로서 이렇게 여러 개의 측정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2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나오죠. 자,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실물 변수인 공급 지표와 수요 지표가 있어요. 공급 지표로서는 건축량,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 주택 거래량이죠. 자, 그러면 건축량을 보면은 우리가 건축량을 파악하죠. 공급 지표.
자, 공급 지표인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우리는 선행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로서 건축 허가량이죠. 건축 허가 면적,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건축 허가량, 동행 지표인 건축 착공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죠. 또 후행 지표인 건축 완공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량을 보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니은 보시면요,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별로 나누어 건축 허가량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건축량을 판단할 때는 미분양 상태에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이죠. 거래량도 뭐죠? 우리는 주택 거래량인데,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인데, 이 측정 지표로서는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이라든지 이 취득세, 납부 실적 등을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지표죠. 이거는 주요 지표로서 실물 변수가 나타나고, 또 이 보조 우리가 지표로서 나타나는 게 부동산 가격이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입니다.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고, 여기는 실물 변수를 의미하겠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우선은 변동의 주기를와 변동에 있어서의 진폭이 20회 시험, 26회 시험, 29회 시험, 31회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자,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이 일반 경기 변동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영국의 한센이라는 건축학자 있죠. 건축 순환 주기로서 약 17년에서 18년을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으로 해서 나타난 약 8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변동의 진폭을 보시면은 경기 추세선이죠. 자,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우리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이 진폭이죠. 경기 변동의 진폭인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는 또 거래가 극히 저조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서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에서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1번 지문과 2번 지문 잘 알아두시고, 3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선행, 앞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후행,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부동산 경기는 회복 국면은 이렇게 느리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회복, 이렇게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은 느리게 진행되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점선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이죠. 우경사, 여기 경사가 급하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가 나타나고 이것은 경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기의 붐이 점점 우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안에서 도시마다 경기 변동의 양상이 다르고 또 한 도시 내에 또 지역에 따라서도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122페이지에 위에서 6번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길다의 동그라미. 타성 기간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뒤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이런 변동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죠.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이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개의 순환 국면에서 회복 시장, 일반 경기의 호황에 대응하는 상향 시장, 후퇴 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의 4가지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 시장에서는 경기의 바닥 저점을 통과해서 가격이 점점 약간씩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적 심리가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거래도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이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고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또 회복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비슷하면은 기준 가격, 저점에 있으면 하한선이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저점에 있을 경우는 하한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 시장에 가면은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죠. 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상향 시장이고, 상향 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자, 6번 출제된 게 요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한선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정점을 통해서 후퇴로 접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하죠. 자, 그리고 거래는 한산해지면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정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 상한선. 25회 또 정답을 물었죠. 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에 있는 시장이 하향 시장으로서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극히 저조합니다. 공실률은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죠. 또 우리는 부동산, 이 경기의 불황에 약한 부동산, 규모가 큰 호화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확대되고 매수자는 줄어들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하향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을 말한다. 상한선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바로 안정시장이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우리가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을 현재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고 안정시장에서는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안정시장에 있어서의 국면이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안정시장의 국면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31회 시험에 29회 31회 나왔기 때문에 원래 33회 시험 치르죠. 이 33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출제할까요?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가 나오냐면 측정 지표가 지문에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징, 이 특징에서 정답을 많이 묻고 있죠, 지금. 그리고 순환 국면, 이 순환적 변동에서의 이 순환 국면, 4개의 순환 국면과 안정시장 국면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보시고 또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에 관련해서 지문이 요즘에 이렇게 하나하나 2개 하나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는데 이 정답은 우리가 보통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정답을 많이 묻고 있다. 특히 변동 주기와 변동에 있어서의 진폭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3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